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뭐 국내 디지털 컨텐츠 그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주제로 돼 있지만은 사실 제 그 강연에서 그런 개별적인 그 기업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소개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30년 가까이 머신러닝을 연구해 오면서 이 디지털 컨텐츠 사업에 위해서 과연 이제 어떠한 그 AI 기술들이 지금 필요하고 현재 AI 또는 뭐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떤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계시는 그 분들에게 그런 그 관련된 그런 그 딥러닝 기술을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디지털 컨텐츠 뭐 사실 저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디지타이즈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지금은 아예 그 로우 데이터조차도 처음부터 이제 디지타이즈가 돼 있죠. 그럼 이런 그 디지털 컨텐츠와 그 AI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뭐 한번 살펴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그 갈래길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어떤 그런 그 디지털 컨텐츠들로부터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또 그런 그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갖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제 한 그러한 관점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딥러닝 관점이나 또는 머신러닝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그 계통의 그 모델들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도 커다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계열이 바로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컨텐츠들을 얼마나 잘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디지털 마케팅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하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미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 디스크리미너티브에 반대되는 입장인 이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AI가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컨텐츠들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디지털 컨텐츠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떤 컨텐츠들을 잘 매니지하고 마케팅을 갖다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뭐 사람이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토매틱하게 인공지능이 컨텐츠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커다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또는 제너러티브 모델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AI를 크게 한 그 네 가지 정도의 타입으로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보시는 표에서 보면은 이제 네 개의 assisted, 그다음에 augmented intelligence, 그다음에 automated, autonomous intelligence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칼럼은 이제 human in the loop, 즉 어떤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을 이제 human in the loop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칼럼은 no human in the loop, 전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거고요. 첫 번째 로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hardwired system, 즉 이미 만들어져 있고 더 이상 어떤 학습이 되지 않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우가 이제 adaptive syste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human in the loop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assisted intelligence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뭐 decision making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인텔리전스가 되겠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도와주지만은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는 뭐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타입의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액션이나 디시전 메이킹들을 도와주지만은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계속해서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발전돼서
똑같이 사람의 디시전 메이킹이나 액션들을 취하는 것을 갖다가 도와주면서도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인텔리전스를 갖다가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즉 인텔리전스를 어그멘트 해준다. 그래서 이제 향후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일들을 갖다가 많은 일들을 다 자동화해 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automated intelligence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hardwired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계속 학습이 진행되지는 않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바는 바로 이제 autonomous intellig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ugmented 또는 이제 autonomous intelligence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 AI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뭐 크게 어베일러블한 그럼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미 딥러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런 뭐 fully connected network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미지 데이터들을 갖다가 잘 핸들링하고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적절한 아웃풋들을 갖다가 내주는 그런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리고 이제 뭐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뭐 센서 데이터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제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루는 모델인 이제 그 recurrent neural network. 크게는 이 세 가지 타입의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현재 지금 대다수의 머신러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활발하게 그 연구가 되고 있는 모델이 이제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나 recurrent neural network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그거랑 관련된 얘기도 제가 조금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이 딥러닝이 왜 이렇게까지 인더스트리에 어떤 그 커다란 임팩트를 주고 지금도 꾸준히 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그 이 딥러닝이 제일 먼저 인더스트리에 임팩트를 준 것은 바로 이제 음성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 문제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이 오디오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갖다 적절하게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개의 모델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쿠스틱 모델, 그 다음에 포네틱 모델, 그리고 이제 랭귀지 모델,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음성 인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데이터에서 바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이 되도록 충분히 많은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사실은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도 이런 개별적인 여러 개의 모델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튜닝하기보다는 하나의 모델이 그냥 바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적절하게 매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쉽고 충분히 좋은 데이터들만 있으면은 상당히 그 성능도 좋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스피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또 이미지 데이터 쪽 컴퓨터 비전 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픽셀들 값들을 갖다가 읽어서 그거를 갖다가 적절한 레이블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인데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키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특정한 어떤 피처 프로세싱 메소드를 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써서 바로 픽셀에서 레이블로 매핑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저희들이 다 엔드 투 엔드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언어 번역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이 바로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랭귀지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Recurrent Neural Network이나 Transformer 모델 계통을 써서 이런 그 언어 번역을 자동 번역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 딥러닝이 또한 성능도 기존의 방법들보다 당연히 조금 더 좋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딥러닝이 이제 충분히 그 인더스트리에 이제 매력을 주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이상 굉장히 이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주로 이제 이미지 컨텐츠나 아니면 뭐 랭귀지에 관련된 컨텐츠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공을 갖다가 거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굉장히 많은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잘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굉장히 그 성공적인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커다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미 굉장히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트레이닝이 돼 있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어프로치들이 이제 굉장히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딥러닝 쪽에서 보면은 이런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누가 더 좋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갖다가 만드느냐도 뭐 굉장한 그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 쪽에는 뭐 VGG나 뭐 인셉션 네트워크, ResNet 같은 이제 이미 뭐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는 분들한테는 잘 알려진 이제 그런 프리트레인드된 CNN이 있고요. 랭귀지 쪽에 오게 되면은 이제 뭐 BERT라든지 GPT-2, GPT-3 최근에 이제 발표된 GPT-3 이제 이러한 그 모델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떤 그 이미지보다는 랭귀지 쪽 문제가 사실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커다란 사이즈의 모델들을 쓰고 있고요. 트레이닝도 상당히 조금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랭귀지 쪽에 관련된 모델들을 이제 몇 가지 그 어떤 디지털 컨텐츠와 이제 관련을 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인풋이 어떤 하나의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보통 기존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뭐 어떤 AI 모델이 자 뭐 이거는 뭐 새가 있으니까 이제 새라고 보통 대답을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어떤 문장이 아웃풋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이제 이러한 캡션 제너레이션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아웃풋은 물 위를 새가 나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러던 것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비디오 버트라고도 이제 알려진 모델인데요. 이거는 어떤 텍스트 뭐 이런 텍스트 인풋이 들어가면은 그거에 관련된 비디오가 이제 아웃풋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예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모델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변환을 해주는 모델이 되겠고,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람과 같은 그 강력한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모델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인풋으로 주게 되면은 향후 그거로부터 일어나게 될 그런 어떤 그 비디오 프레임들을 갖다가 예측해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비디오 컨텐츠와 관련이 돼서 굉장히 이제 그 활용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그 같은 계통의 그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제 최근에 그 오픈 AI라는 그 non-profit AI 회사에서 그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GPT-3라는 모델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모델 중에는 가장 커다란 사이즈의 모델이고요. 대략 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대략 한 600GB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웬만한 데서는 가면 이제 흉내조차 내기 힘든 이제 그러한 사이즈의 모델인데 이게 굉장히 사람과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쪽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업들에게는 이제 API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뭐 라이센스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한 걸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제 뭐 신문에서도 많이 그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글을 쓰는 사람과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의 API가 만약에 그 필요한 그런 그 문제라면은 아마도 뭐 지금 현재는 그 GPT-3라는 그 모델이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이런 그 컨텐츠들을 갖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얼마나 적절하게 그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유저들한테 추천을 해주느냐는 거고요. 이 가장 지금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유튜브가 바로 이제 그 얼마나 적절하게 그 유저들에게 그 비디오를 갖다가 추천을 해주는지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저희들이 구글이 추천해주는 그 비디오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퍼스널라이제이션이나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이 또한 그 디지털 컨텐츠들을 갖다가 매니지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디지털 컨텐츠들과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그 많은 기업들이 있겠고 제가 그 많은 그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다 뭐 소개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 컨텐츠랑 관련된 두 개의 스타트업만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텍스트 스피치 뭐 TTS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주면은 마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텍스트를 갖다가 이제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이고 이제 얼마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환을 해줄 수 있는지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고요. 뭐 이미 여러 번 뭐 미디어에서도 노출이 된 뭐 네오사피엔스라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그 타입캐스트라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그 좋은 성능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성을 해주고요. 이 플라스크라는 그 기업은 뭐 굉장히 아직 조그만 스타트업이고요. 아직 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뭐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에 있을 당시에 이제 그 저희 그 실험실에서 연구 참여를 했던 그 학부생이 이제 최근에 아직 뭐 졸업은 안 했지만은 하나의 스타트업을 갖다가 차려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타픽이 굉장히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그 뭐 웹툰을 그 애니메이션화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 웹툰을 애니메이션 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은 더 자동화해서 AI가 그런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자동화해주는 그 기술을 갖다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뭐 아마도 뭐 올 연말이면은 아마 그 기술이 공개돼서 이제 아마 뭐 서비스가 시작될 거로 제가 얼핏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텍스트 스피치와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그 스타트업을 갖다가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 딥러닝의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시면은 이제 조금은 더 그 디지털 컨텐츠들과 접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은 뭐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지금 많은 그 관심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충분히 많은 컨텐츠,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지금 어베일러블한 기술들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간혹 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좋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얻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레이블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랑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전혀 레이블 데이터를 안 쓰고 하는 unsupervised learning을 좀 어느 정도 도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블 없이 스스로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그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뭐 세마이 슈퍼바이즈,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메타 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뭐 메타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과거에 얻었던 경험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조금은 더 빨리 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AI도 과거의 경험들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거를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학습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는지, 그거랑 관련된 그 어떤 이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길목으로 메타러닝을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지난 한 2, 3년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한 5, 6년째 지금 이 메타러닝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컨텐츠들이나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개개인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단말기들로부터 각기 이제 데이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컬렉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클라우드에서 다 모아서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면은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컬 디바이스들에서 로컬 모델들을 트레이닝해서 거기서 얻은 파라미터들만 클라우드로 보내서 어떤 커다란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 이제 그런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그 기술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또한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지금 방법으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AI의 어떤 시큐리티 문제는 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판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많은 모델들이 잘 인식을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어떤 스트럭처드 된 노이즈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결과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팬더지만은 AI는 쉽게 속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이 적대적으로 좀 AI를 갖다가 속이려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로버스트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상당히 필요해지고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컨텐츠들 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너레이트하는 관점에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제 강연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뭐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어떤 사람의 얼굴들을 갖다가 그럴싸하게 제너레이트하는 뭐 그런 이제 이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테고요. 뭐 그런 어떤 이 이미지들이 일부 훼손되거나 가려졌을 때에도 충분히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들은 잘 그거를 그럴싸하게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떤 이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트레이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갖다가 이제 AI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영역에도 충분히 지금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적용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 기술들을 갖다가 굉장히 더 자동화해서 뭐 사용자들이 일일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데이터만 입력으로 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고요. 뭐 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지금 이미 어베일러블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오토글루온이라는 그 서비스고요. 충분히 이제 쉽게 간단한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몇 줄의 파이썬 코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갖다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사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성격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용이 안 된 수많은 그런 응용 분야들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디지털 컨텐츠 쪽에도 아직 그렇게 적절한 그 딥러닝 기술이 접목이 안 된 분야가 있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